안녕하세요. 꿈을 걷는 자입니다. 혹시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지금은 환경이 안 맞아서,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멈춰서 계시진 않나요? 오늘 영상은 저의 책 꿈을 걷는 자 내용 중 완벽함을 버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환경도, 완벽한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완전함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5가지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의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벽이 아닌 진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준비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 완벽함은 행동의 적이다. 1장의 핵심 메시지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신을 멈추게 한다입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사람들. 당신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순간을 기다리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그 기다림은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준비는 끝났지만 시작은 없었던 날들,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움직이겠다는 다짐은 슬프게도 대부분 영원한 대기 상태로 끝납니다. 이제는 준비보다 더 강력한 실행의 마중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마크 루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보다 익숙함을 선호하고 실수보다 정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즉, 준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뇌는 본능적인 방어 메커니즘에 충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유보시킵니다. 그렇기에 준비만 하고 실행을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미루기가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에 기초한 심리적 저항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을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이 움직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리드 호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제품을 출시할 때 부끄럽지 않다면 너무 늦게 출시한 것이다. 그는 링크드인을 만들 때 수많은 버그와 미완성된 기능을 안고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링크드인을 수십억 달러의 기업으로 만들었죠. 완벽한 준비보다 먼저 던져보는 실행이야말로 진짜 성장을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이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자, 이 말은 때때로 진실이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계획은 세웠으나 성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이미 완벽주의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심리학자 멜라니 그린버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완벽주의는 통제감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 채 무기력으로 빠뜨린다. 계획과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행을 멈추게 할 만큼 무겁다면 이미 그것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단을 올라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계단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훈련되고 운동화도 최신 모델이고 비도 안 오고 기분도 완벽할 때 오를 거야. 그는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화는 낡았고 무릎도 조금 아프지만 일단 한 발 올려보자. 그는 서툴지만 어느새 100계단 위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완벽한 조건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닌 의지가 그 사람을 높이 올려줍니다. 실행 없는 준비는 성장의 적이라고도 합니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고 결과가 없으면 피드백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완벽하게 준비만 하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실수에서, 피드백에서 개선으로,
개선에서 재실행이라는 순환 고리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행동 없는 준비의 늪입니다. 실행이란 지금의 나로 뛰어드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어설프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 실행은 나를 성장시킨다. 준비는 중요하지만 실행이 진짜 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할 수 있다. 행동하는 내가 결국 해낸다. 이 문장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손으로 적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느끼며 지금부터 완벽보다 실행을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꿈을 걷는 자는 말하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일까요? 당신의 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설임의 끝에 서 있는 지금 가장 강력한 도약은 그냥 한 발 내딛는 것이거든요. 다음 항목에서도 우리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꿈을 걷고 있습니다. 2. 불완전한 지금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이 장의 핵심 메시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안 돼 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경험이 좀 더 쌓이면 도전해 볼게. 이 상황만 지나면 진짜 제대로 해볼 거야. 하지만 조용히 뒤돌아보면 그 조금만 더 라는 말은 어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도 또 하게 될 말이죠.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없다. 불완전한 지금이 가장 강력한 기회다. 심리학에서는 지연된 만족의 환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나중에 얻을 보상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뇌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 시작하면 그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할 때는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뇌는 오히려 자기 효능감을 낮춘다고 합니다. 즉, 지금이 아니야 라는 반복은 결국 나는 못해 라는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로버트 킨의 실험에 따르면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미루는 사람보다 어설프게라도 시작하더라도 실행한 사람의 만족도와 성장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행동은 불완전해도 변화는 언제나 실행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해리포터의 J.K. 롤링은 이혼 후 실직 상태였고 아이를 홀로 키우던 불완전한 상황에서 카페 한쪽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그 어떤 상황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단 하나는 지금 쓰는 것뿐이었다. 완벽한 환경, 완벽한 감정, 완벽한 재정이 모두 부족했지만 그녀는 그 불완전함 위에서 걸작을 시작했죠. 그 시작이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무용수가 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발로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작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말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녀는 결국 세계 무대에 섰고 불완전한 신체로 만든 그 무대는 오히려 수많은 관객을 울게 했습니다. 불완전함은 누구에겐 핑계지만 누구에겐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이 왜 최고의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완벽한 시기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설픈 게 당연하기에 실수도 용납됩니다. 두 번째, 배움의 여지가 가장 크다. 처음에는 언제나 헛술하죠.
하지만 그 허술함 속에 가장 깊은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배우는 어려운 것들을 지금은 온몸으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실행이 곧 경쟁력이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90%의 사람을 앞서게 된 거니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MVP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소 기능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하고 고객 반응을 통해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죠. 완성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불완전한 지금의 시작이 가장 빠르게 배우고 바꾸고 성장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금이 가장 빠른 성장이다. 이 문장 단지 문장이 아니라 성공한 모든 기업들이 입증한 실행의 원칙이거든요.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다. 불완전함이 나를 유연하게 만든다. 어설픈 지금이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답다. 실수 속에서 나의 방향이 정해진다. 바로 지금 내가 걷기 시작한다. 이 확언을 종이에 적고 자신의 목소리로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말들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어도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늘 미완의 여정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지금의 불완전함 속에서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당신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당신의 발걸음이 곧 가장 빛나는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3.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성장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3장의 메시지는 사람은 고쳐지는 존재이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해서 출발한다. 당신은 혹시 완벽한 사람을 동경한 적이 있습니까? SNS에서 무결점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성공만 가득해 보이는 인플루언서들, 혹은 실수 한번 하지 않을 것 같은 주변의 누군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계속 성장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계속 전진했기 때문일 겁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웨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정형 사고방식. 나는 원래 이래. 두 번째는 성장형 사고방식.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수는 자신의 무능함이 증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학습의 재료로 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도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실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퍼즐 과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쉽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퍼즐을 반복해 주었을 때 고정형 사고의 아이들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에 가진 아이들은 재미없다고 말하며 더 어려운 퍼즐을 달라고 원했거든요. 성장은 완벽이 아닌 호기심과 반복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전구를 만든 토머스 에디슨은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어떤 기자가 비꼬듯이 물었죠.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번이나 실패하셨네요.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1000가지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이 답변 속에 담긴 것은 완벽함이 아닌 끈질긴 수정과 배움이거든요. 에디슨이 위대한 이유는 처음부터 정답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틀릴 수 있는 자신을 허락했기 때문이거든요. SNS와 비교 환상 속에 있는 가짜 완벽을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는 편집된 완벽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실수는 편집되고 화려한 순간만이 남아 사람들의 시선을 장식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실수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일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순간 뒤에도 수천 번의 망설임과 어설픈 시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실수의 과정까지 존중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초원의 사자는 결코 처음부터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실패하며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연습을 반복합니다. 반면 얼룩말은 빠르지만 방향 전환이 서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복하고 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성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연하게 성장하려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두 집단을 나누어 하나는 노력한 것을 칭찬하고 다른 하나는 결과만 칭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죠. 노력을 칭찬받은 그룹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했고 결과만 칭찬받은 그룹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이 실험은 보여주죠. 완벽함이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사고가 더 강한 성장을 만든다는 것을요. 지금 이 내용을 나에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실수는 나의 선생님이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비교가 아닌 나만의 속도로 간다. 내가 넘어질수록 더 단단해진다. 이 문장들을 오늘 하루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조용한 방 혹은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없거든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바꿔가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멈춰있는 이유가 완벽하지 않아서라면 그것은 멈출 이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당신은 이미 완벽한 시도 속에 들어선 사람이거든요. 4. 완벽한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라. 4장의 메시지는 언젠가는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란 착각은 실패의 전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시작할게요. 환경만 정리되면 도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면 그때는 꼭 해보려고 해요. 이런 말들은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이 듣고 스스로에게도 자주 되뇌이죠. 하지만 정작 시간이 흘러도 그 조금 더는 좀처럼 오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다루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바꾸려는 의지가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심리학자 줄리엔 노턴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의 위치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외부 통제형. 내 상황은 환경 때문에 결정된다. 두 번째, 내부 통제형. 내 상황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내부 통제형 사람들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시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외부 통제형 사람들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멈추었고 그 습관이 자기 효능감을 극단적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 탓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덜 움직이고 덜 성장한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새로운 해석과 응용을 시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좁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할 환경, 모든 조건이 멈춤을 정당화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세계의 인권과 정의에 대해 글을 쓰고 자신을 연마하며 그날이 오면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지금도 울림을 주죠. 환경은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이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신학생들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그들이 도움을 줄지를 관찰한 실험입니다.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늦어서 급히 이동 중인 그룹이죠. 놀랍게도 도움을 준 비율은 환경에 따라 현저히 달랐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그룹은 대부분 도움을 주었지만 바쁜 일정에 몰린 그룹은 거의 모두가 도움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실험은 보여주죠. 환경은 우리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환경을 우리는 무조건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람 부는 날 연을 띄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말리죠. 지금은 바람이 너무 심해. 기다렸다가 날려. 하지만 한 사람은 말합니다. 바람이 불기에 지금이 기회야. 그는 연을 들고 나가서 거친 바람 속에서 연을 높이 떠오르죠.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 차이를 만든 사람만이 바람 속에서도 하늘을 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자원이 바로 기회다. 첫 번째, 완벽한 조건은 착각입니다. 환경이 맞춰질 날을 기다리는 것은 매일매일 변하는 구름을 잡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조건 안에서 시도하는 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 결핍은 창의력을 자극한다. 세계적인 창작자들은 종종 없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초기 애플을 만들 때 사무실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지만 간결함과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의 결핍은 오히려 새로운 관점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 작은 시도가 큰 길을 연다. 한 권의 책을 쓰려면 조용한 서재가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잠든 아이 옆에서 핸드폰 메모장에 쓴 글이 10년 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 결심한 마음이 길을 냅니다. 지금 여기 내가 만든다고 한번 확언해 보세요. 지금 이 환경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환경은 나의 핑계가 아니다. 나의 자원이다. 나는 부족한 상황을 성장의 연료로 삼는다. 모든 조건이 아닌 내 결정이 나를 움직인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 지금의 주변, 그 불완전한 풍경 안에서 가장 찬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환경은 정답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환경에서 당신은 다시 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5. 일도 사람도 과정 속에서 다듬어진다. 5장의 핵심 메시지는 완벽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은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다. 세상은 처음부터 잘 맞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뭘까?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시작은 했는데 자꾸 이게 맞는 건지 헷갈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런 고민을 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새로운 일로 갈아탑니다. 그 결과 어느 것 하나도 깊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 평생 무엇이 나에게 맞는가만을 찾아 헤매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죠. 일이란 처음부터 나에게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일 속에서 시간을 쏟고 노력을 기울일수록 비로소 맞는 일이 되어가거든요. 인지과학자 노먼 도이지는 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태를 바꾸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적성을 만들어낸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신경가소성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즉,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반복하는 동안 뇌는 그 일을 익숙하게 여기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이해와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맞는 일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인 만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오늘날 투자의 기재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첫 투자는 어땠을까요? 1942년 11살의 버핏은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3주를 샀고 며칠 뒤 가격이 조금 오르자 바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식은 폭등했고 버핏은 깊이 후회를 하며 인내심 없는 판단의 대가를 배웠습니다. 그 후 그는 수천 번의 투자와 수많은 실수를 겪으며 자신만의 철학을 다듬어갔죠. 워렌 버핏이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는 없다. 투자란 스스로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정이 곧 정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하면서 의미를 발견한다. 처음부터 의미가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집중하는 동안 자신만의 철학과 해석이 생기며 그 일이 곧 소명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과정을 통해 실력이 된다. 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 안에서 무너지고 또 일어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내 사람다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3. 유연한 사람만이 적응을 통해 성장한다. 처음엔 불편하고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에 자신을 맞춰가며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다듬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돌이 있어요. 그 돌 앞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물은 돌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웠던 모서리는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돌은 반듯한 곡선을 그리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조각이 됩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시간과 반복 그리고 유연한 흘러감이 가장 단단한 완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일반 연주자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몰입한 시간의 양과 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몰입하며 자신을 조정해가는 경험이었거든요. 이 법칙은 단지 양이 아니라 의식적 연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다듬어져 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 속에 있는 나에게 한번 속삭여 주세요. 일은 시작하면서 맞춰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과정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다. 처음이 어설퍼도 괜찮다. 걸어가며 익숙해지는 거다. 나는 실패를 통해 정답에 가까워진다. 지금의 일도 결국 나의 무기가 된다. 완벽보다 더 완벽한 것은 바로 과정일 겁니다. 완벽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어느 순간 가장 단단한 중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당신이 어색하게 시작할 당신을 완성시킬 이야기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꿈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 멈춰버린 사람들. 두 번째, 불완전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 세 번째,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진짜 인간의 모습. 네 번째,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태도.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과 사람은 결국 과정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진리까지.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이미 당신 안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써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완벽을 기다릴 것이고 누군가는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쪽인가요? 불완전한 당신이기에 가장 진짜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걷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 필요합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